허리를 펴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구부정하게 서 있다가 문득 거울을 보니 등이 굽었더라고요. 바로 서보려고 허리를 세우면 등 아래가 찌릿하게 아파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꼿꼿하게 앉는 것도 똑바로 걷는 것도 별일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허리를 펴는 게 불편해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다 오히려 통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만 아프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디스크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허리 문제의 더 큰 원인은 근육 약화와 굳은 자세, 그리고 잘못된 습관의 누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허리 주변을 지지해주는 복부 깊은 근육, 엉덩이 근육, 척추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기 쉽고 이 근육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 허리를 세우려고 해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굽은 자세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운동 부족, 경직된 골반과 햄스트링까지 더해지면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허리 펴기 스트레칭을 넘어서 허리를 안전하게 곧게 펴기 위한 준비 과정, 즉 지압과 근육 깨우기, 그리고 자세 교정 루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수많은 허리 통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리는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 저절로 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허리를 세우려고 무리하게 당겨보다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지압 포인트 3곳과 5분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워서, 앉아서 또는 벽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는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디스크인가요? 허리 MRI를 찍어봐야 할까요? 물론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디스크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허리를 펴기 어렵다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하고 걷다 보면 등이 구부정해지는 경우라면 디스크보다는 다른 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허리 주변 근육의 약화입니다. 허리는 뼈만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부 깊은 곳과 척추를 따라 늘어선 근육들, 그리고 골반과 엉덩이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허리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고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허리는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찌릿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등 아래가 당기고 걷다 보면 허리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오래된 자세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심해지죠. 등받이에 기대어 허리를 눕히듯 앉는 습관, 고개를 앞으로 쭉 뺀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자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근육은 기억을 하고 몸은 그 틀에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펴보려 하면 뼈와 근육이 이건 내가 아는 자세가 아닌데 하고 반응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디스크가 정말 문제라면 허리뿐 아니라 다리가 저리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런 다른 특징적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리가 뻐근하고 서 있는 자세가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무겁고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근육이 오랜 시간 약해지고 굳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서 주사부터 맞거나 MRI 찍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허리 주변에 굳은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고 무너진 자세를 조금씩 바로 잡아야 통증도 줄어들고 허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곧게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지압법과 운동 루틴은 바로 이 근육의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큰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손끝과 호흡 그리고 바른 인식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허리를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먼저 허리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압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왜 지압이 중요한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허리가 아픈데도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 바로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번 굳은 근육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자고 나면 괜찮았던 근육통이 지금은 며칠을 가기도 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 아래가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만성적인 근육 긴장 상태 때문입니다. 허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신경이 지나가고 그 주위에는 신경을 감싸는 근육, 인대, 근막들이 다층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부위라도 과하게 수축되거나 긴장되면 바로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허리 옆구리 쪽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분들, 엉덩이 윗부분이 늘 묵직하고 답답한 분들, 허리를 숙일 땐 괜찮은데 세우려 하면 더 당기고 아픈 분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보다 허리 주변 근육의 과긴장 상태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지압입니다. 지압이라고 하면 흔히 마사지나 주무르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특정한 근육과 신경점, 혈류 통로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서 이완시키는 자극법입니다. 특히 허리처럼 깊숙하고 넓은 근육층이 겹쳐 있는 부위는 스트레칭만으로는 긴장을 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땐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일정한 압을 줘서 혈류를 회복시키고 단단하게 굳은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뭉친 근육을 푸는 걸 넘어서 몸의 감각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굽은 자세로 고정돼 있던 근육들은 자극에 둔감해져 있고 움직일 때마다 거부 반응처럼 뻣뻣해지기 쉬운데요. 지압을 통해 그 부위를 다시 인식시키고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 감각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지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확한 위치와 강도, 방향은 꼭 알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곳을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에 더 자극을 주거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지압 포인트 3곳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포인트들은 허리뼈 양옆, 등과 골반 사이, 그리고 엉덩이의 시작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 병원에서도 물리치료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자극 부위입니다. 직접 따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시원하고 처음 눌렀을 땐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 묵직했던 허리가 슬며시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지점은 자세히 위치를 짚어드릴 테니 손으로 정확히 눌러보시고 그 자리가 맞는지 어떤 반응이 오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허리 지압 포인트 3곳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굳은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핵심 지압 포인트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자리는 단순히 뭉친 근육을 누르는 게 아니라 허리 주변의 깊은 근막과 신경 분포가 밀집된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히 눌러주기만 해도 지압 직후부터 통증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압점은 신수혈입니다. 신수혈은 허리뼈 중에서도 아래쪽 허리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이 척추 양옆 약 2마디 정도 바깥쪽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을 주먹 쥔 채 허리에 대고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놓이는 허리 양옆 부위를 눌러보세요. 딱딱한 뼈 옆, 말랑하면서도 누르면 묵직하게 아픈 자리. 바로 거기가 신수혈입니다. 이 자리는 특히 허리의 신경순환과 에너지 흐름,
즉 통증 조절과 깊은 근막의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양손 엄지로 지그시 눌러서 5초간 유지하고 5초 쉬고 이걸 좌우 번갈아 가며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한 손으로 천천히 눌러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를 지압한 후에는 허리를 돌릴 때 움직임이 좀 더 유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대장유입니다. 대장유는 신수혈보다 조금 더 아래쪽 허리뼈 4번 부위에서 척추 양옆으로 2마디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허리 중간 아래쪽에 뻐근함이나 묵직한 통증,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무거움이 이 대장유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위는 장요근, 요방형근 같은 허리뼈와 골반 사이를 연결하는 깊은 근육들과도 연결돼 있어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거나 자세를 세우기 어렵다면 반드시 자극해줘야 할 포인트입니다. 대장유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허리 뒤쪽을 톡톡 두드리듯 자극해도 좋고 벽에 등을 대고 테니스공을 대고 지그시 기대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극할 때는 아프기보다는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 눌러서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만 자극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환도혈입니다. 환도혈은 허리 바로 아래 엉덩이 윗부분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엉덩이 바깥쪽 튀어나온 뼈장골 능선과 엉덩이 중앙의 오목한 자리 사이에서 살짝 누르면 찌릿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 부위입니다. 이 자리는 특히 허리와 다리 연결 부위, 즉 고관절과 허리의 회전 운동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엉덩이를 살짝 들고 손가락 끝이나 지압봉, 테니스공으로 환도혈을 눌러보세요. 처음엔 아프지만 몇 초 지나면 시원한 느낌이 올라오고 다리를 움직일 때 둔했던 느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는 특히 허리 아래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당김, 즉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신수혈, 대장유, 환도혈을 하루 12회 좌우 번갈아 가며 지압해 보세요. 처음엔 손가락으로 직접 눌러도 되고 힘이 부족하거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테니스공, 지압봉, 벽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압은 세게 오래보다는 정확한 자리를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지압하면 허리 주변의 혈류와 감각이 살아나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근막이 서서히 풀리면서 허리를 펴는 동작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제 지압으로 허리 긴장을 풀었다면 다음 단계는 근육을 다시 깨우고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다음에서 알려드릴 루틴은 허리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속근육, 즉 복행근, 다혈근, 장요근을 자극해 허리의 안정성과 균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핵심 동작들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압으로 허리의 긴장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면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허리를 다시 세워주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허리는 뼈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허리뼈 자체는 얇고 유연한 대신 주변의 근육과 인대, 복부의 압력에 의존해 자세를 유지하고 버티는 구조죠. 그래서 단순히 지압이나 스트레칭만으로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도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자세를 다시 세우려면 지지해주는 힘, 다시 말해 근육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어떤 근육을 강화해야 할까요? 허리를 다시 펴고 안정화시키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 근육이 아니라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속근육들, 즉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복행근입니다. 복행근은 복부 가장 깊은 층에 위치해 있고 몸통을 감싸는 넓은 벨트처럼 작용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허리가 쉽게 꺾이거나 과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혈근입니다. 척추뼈 사이를 따라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으로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중심 기둥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 비스듬히 앉는 습관이 있다면 이 다혈근이 비대칭으로 약화되면서 허리 한쪽이 더 쉽게 아프고 자세가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장요근입니다. 이 근육은 허리뼈와 대퇴골, 즉 허리와 다리를 직접 연결해주는 깊은 근육입니다. 앉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굽기 쉬운데요.
장요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허리를 펴는 동작 자체가 불편해지고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 속근육 복행근, 다혈근, 장요근이 제대로 작동해야 허리는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허리는 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밀어 올려야 자연스럽게 펴진다. 즉, 겉으로만 등을 뒤로 젖히거나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하는 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정확한 방향에서 근육이 서서히 일으켜주는 방식으로 허리를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속근육들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육을 깨우는 훈련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힘든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워서 하는 골반 기울이기, 앉아서 하는 복부 조이기, 호흡과 함께 복부에 긴장을 주는 훈련 등 지금부터 알려드릴 루틴만 꾸준히 해도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운동 강도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중심이 움직이는 걸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즉, 내가 허리를 의식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안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감각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자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복행근, 다혈근, 장요근을 자극하는 세 가지 간단한 안정화 운동 루틴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침대 옆에서, 거실에서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무리한 움직임보다 매일 5분의 반복이 허리 통증을 줄이고 자세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5분 허리를 살리는 루틴 운동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는 하루 5분 루틴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한 동작이나 큰 근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지탱하는 속근육을 깨우고 부드럽게 강화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 3가지 동작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 보시면서 바로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골반 기울이기, 흔히 말하는 펠빅 틸트입니다. 바닥이나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은 세워주시고 발은 어깨너비만큼 벌려 바닥에 편하게 둡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골반을 살짝 말아 올리는 동작을 해주세요. 허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했다가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걸 5초 유지 5초 휴식 총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복행근, 장요근을 자극해 허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중심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허리 아래가 뜨거나 뒤로 꺾인 자세가 습관인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고양이 마이너스 자세, 요가에서 많이 알려진 캣앤카우입니다. 무릎을 꿇고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주세요.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며 등과 허리를 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내리며 가슴을 열고 고개는 약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리세요.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이고 엉덩이도 말아줍니다. 이걸 호흡에 맞춰 천천히 8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다혈근과 척추 주변 근육의 이완과 긴장 리듬을 회복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더라도 호흡과 함께 반복하다 보면 점점 등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벽을 활용한 자세 바로잡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섭니다. 뒤통수, 어깨, 엉덩이, 종아리, 뒤꿈치까지 최대한 벽에 닿게 해보세요. 허리와 벽 사이에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 적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살짝 조이듯 긴장해 주세요. 그리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엔 30초, 익숙해지면 1분까지 늘려보세요. 이 동작은 바른 자세의 감각을 몸에 다시 익히게 하고 허리, 복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서 있을 때 자세가 무너지는 분들, 허리를 피면 금방 힘이 빠지는 분들께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어서 한 번씩만 해도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누워서 골반 기울이기, 복부 속근육 자극, 내발기기 자세에서 캣앤카우 척추 유연성 회복, 벽 기대서 자세 유지 바른 자세 감각 훈련.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찾는 재활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 하루 2번만 실천해도 허리의 느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운동 중 통증이 생기면 중단하고 호흡은 절대 참지 말고 천천히 이어가야 효과가 더 좋아요. 강도가 아니라 지속과 감각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허리는 치료보다 관리가 우선인지,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를 지탱하는 힘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루 5분 루틴까지 모두 함께 해보셨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정말 내 허리가 펴질까? 몇 번 따라 한다고 바뀌겠어?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는 치료보다 관리가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허리는 팔이나 다리처럼 깁스하거나 고정해서 나아지는 부위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굽고, 자세를 세우려고 억지로 당기면 더 아파지고, 결국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근육을 풀고 속근육을 깨우고 바른 자세를 다시 익히는 습관만으로도 허리를 바로 세우는데 충분한 기반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도 20년 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가 매일 5분 운동을 2주 해보니 허리를 편 자세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압만으로도 허리 주변에 뻣뻣한 느낌이 가라앉고 운동으로 속근육이 깨어나면서 다시 내 몸이 중심을 되찾는 걸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기구도 체력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맨바닥 혹은 침대 위에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직 필요한 건 하루 5분의 습관과 실천이지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일주일, 열흘, 보름만 실천해 보세요.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앉을 때도 걸을 때도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것 같다, 계단 오를 땐 괜찮은데 앉아있다 일어나면 아프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실천하면 효과는 2배, 습관은 오래갑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이나 주사 없이 내 몸을 스스로 회복하는 법, 의학적인 근거와 실전 노하우로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회복해가는 건강한 생활, 지혜 공간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